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 유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현상도 있어요. 근데 다른 유튜브들은 불리한 현상을 잘 안 보여주죠. 근데 누리 PD는 가끔씩 그걸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보여주지만 가끔입니다. 가끔 불리한 현상도 이제 보여드리면은 구독자 축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파 유튜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게 너무 노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 소신 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맞춰주는 발언을 많이 하고요. 맞춰주는 논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해드리면은 아주 제가 이제 불쾌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구독이 이제 이렇게 몇십 명씩 이렇게 쫙쫙 빠져나가거든. 이제 그런 걸 보면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다. 당연히 대통령은 각하되어야 되고, 기각되어야 되고, 직무 복귀해야 되죠. 그거는 당위론이고요. 당위론을 강조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보도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헌재 재판관 8명 외에는 없어요. 내가 들었다 하더라. 이게 전부 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파 유튜브 중에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친구가 어디에 있다. 이거 다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니까. 그냥 다만 정황을 누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거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두 개 영상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5개에서 10개 정도 올리는데, 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수백 개 올라가 있죠. 그 중에 보면 대통령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기각합니다, 각하됩니다, 돌아옵니다, 직무 복귀됩니다. 이런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00개 중에 한 90 몇 개는 그런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나머지 이제 몇 개를 갖고, 어떤 사람이 가끔씩 이제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한다느니, 귀가 얇다느니, 그러면 우리 이야기만 자꾸 듣고 저쪽 이야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겁니까? 그래 가끔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드리는 어쩌면은 드문 케이스의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우파가 아니다라든가 그건 전혀 아니거든. 그런데 객관적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이라는 게 뭡니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것도 엄연히 힘으로써 작동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기각이지만 저쪽은 무조건 인용이야. 그 양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충돌한 거잖아요. 누가 답을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냥. 뉴스가 아니라니까요. 뉴스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주가 되겠지만 이거는 좀 다릅니다. 지금 가장 이번 탄핵 선고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영향력이랄까 아니면요 가중 측면에서 제일 으뜸가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시장 아닙니까? 이거 보시면요 주식시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말이죠 국내 주식의 상한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한가 올라간 게 전부 이재명 테마주예요. 이게 벌써 3일째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야. 29.88, 29.97, 30%, 29.93%.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잖아요. 3일 연속 상한가면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여기 보면 평화홀딩스, NX, 소프트캠프, 웹서, 상지건설 이 밖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자 이거는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저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저런 이야기 안 하고 이긴다 이야기만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거는 왔다리 갔다리도 아니고 귀가 얇고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구리에 산마이 논평만 자꾸 하라고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썸네일도 저도 사실 과장을 많이 합니다만 탑 클래스급으로 과장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B 클래스급으로 과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장된 썸네일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전부 싸구려잖아요. 산티나는
썸네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로 사람들이 와 몰려 다니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나요? 조회수가 완전히 그냥 몇 배씩 차이 나는데. 그 유튜브 하는 사람 치고 그 돈벌이 목적 아닌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애국심을 바탕에 깔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유튜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영이 되고 생활이 되고 할 텐데 이걸 운동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운동으로만. 때문에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자꾸 이제 듣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그 세뇌를 풀어주는 그런 영상도 가끔씩 올리게 되면 그걸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뭐 기가 얇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자, 지금 대통령이 이긴다라는 쪽에 주장을 모아보면 이런 게 있죠. 선거 기각이 된다, 각하가 된다라는 해석을 풀어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 쫙 퍼져 있는 이야기죠. 정청래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헌재 안에서 지금 4대 4래요. 발칵 뒤집어졌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대요. 이걸 정청래가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가 유튜브 안에서 쇼츠 영상부터 시작됐죠. 이게 터졌죠. 이게 쫙 퍼져나갔어.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리고 김복형의 전투. 김복형이가 재판관 아시죠? 여성. 이 사람이 이제 문영배에게 대들었다. 문영배가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그 진행하고요. 그리고 선고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자기가 퇴임 때까지 안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부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 그거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냥 폭로하겠다. 이렇게 되자 문영배가 겁을 먹고 부랴부랴 선고일을 잡았다. 4월 4일이다. 내부는 4대4 기각, 뭐 이렇게 지금 정리되었다. 이야기가 또 쫙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진짜라고 확인해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걸 진짜라고 확인해 주나요? 들었다 하더라. 이거는 전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 또 하나 선거 기각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믿는 그 배경 가운데는 여당의 차기 주자들입니다. 조기 대선 준비하느라고 뭐 난리 났잖아요, 전부. 근데 갑자기 꼬랑지 내리고 뭔가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주춤거리고, 그리고 캠프를 꾸리다가 그걸 지금은 해산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다. 또 이게 또 알려지면서, 야, 드디어 탄핵 기각, 대통령 직무 복귀하는가 보다. 조기 대선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은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자기 주자들인들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그들 사이에도 말이 다 다르고 온도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박찬대 보면은 틀림없다. 기각이다. 이재명 박찬대가 말이죠. 불복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헌재를 향해서 만일에 기각하게 되면은, 유혈 사태가 터질 것이다. 당장 불복 선언하고, 재탄핵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거는 헌재 내부가 지금, 인용으로 가지 못하고 기각이나 각하로 가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미리 알고 지금 저렇게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노골적으로 박찬대는요, 세 사람을 지목했잖아요. 이 세 사람. 정형식, 김복정, 조한창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 헌재 내부가 5대3인가 보다. 근데 그걸 보고 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현재 내부가 지금 몇 대 몇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그런 이야기가 새 나간다 그러면요, 여기 정계선, 이미선 이 두 사람은 관계인이잖아요. 남편 혹은 동생 인쪽으로 해가지고 다 그쪽에 저쪽 탄핵 찬성 쪽에 운동가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법조인 브로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새 나간다면 이 두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파에서는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정영식 정도가 되겠죠. 정영식 정도. 이 사람은 인척 관계로 박선영 의원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뭐 등등한 이제 이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그걸 이제 오피셜로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희망 회로를 돌린 추론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박찬대 이야기만 듣고도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객관적 이야기. 그리고 윤 대통령 국민의힘 동향도 기각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윤 대통령이 생각외로 차분하잖아요. 헌재 결정 때까지 조용히 있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기고 있는가 보다. 지고 있으면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냈을 텐데 메시지가 안 나온다. 이건 이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겼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이고요. 국민의힘 동향도 그래요. 권영세, 권성동이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뭐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좀 달리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도 해주고 뭐 요새는 뭐 다소 윤 대통령에게 힘드는 소리를 좀 합니다. 아, 이걸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결과를 아는가 보다. 근데 알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조금 느낀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갖고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막 지르는 거지. 그걸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희망이죠, 희망.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의 선택. 이 문재인 이야기는 우파 유튜브 중에는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요? 벌써 한 달 전,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여기 둘 있잖아요. 여기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잖아요. 김명수가 임명한 두 사람, 김영두, 정정민. 이 네 명이 사실은 문재인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어쩌면은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이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이재명을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느냐. 지금 이대로 대선 치러지면은 이재명 되는 건 뭐 여러분도 다 뭐 100이면 99명 정도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뭐 경선 동지할 대 어떤 변수가 없는 한 때문에 최대한 조기 대선을 막고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허용 안 하려고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문이다. 문재인이다. 이거는 그쪽 진영, 개딸 진영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걸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면은 아직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음모론처럼 생각하는지 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떠들고 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위력적입니다. 이 두 사람, 아니면 2+2 돼가지고 이 4명이 이재명 그 대통령을 저지하는 대회를 써준다 그러면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충격적인.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정계선 하나 남고 7대1 나온다라는 말도 있긴 해요. 윤 대통령 7, 이재명 1, 7대1로 기각, 혹은 7대1로 뭐 이렇게 나는 거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가 7대1 아니었습니까? 거기는 각하가 2명 포함이 됐었지만 정계선 혼자 인용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그 측면에는 이런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문이 뒤에서 겉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척 하죠. 이재명 적수가 없어.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죠. 문재인이가.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가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그것이 쇼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저런 소리를 했을까?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저런 발언을 원래 아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문이 왜 일부러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트릭이다, 쇼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개딸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영비, 이미선 혹은 2+2로서 김영두, 정정미까지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털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귀할 것이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짓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마치 뉴스처럼 마치 무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시청자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런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쭉 보면은 뭐 저보고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렇게 책임질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누가 있나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누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적중도 있게 분석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분석입니다. 분석. 분석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석은 사실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저쪽에 유리한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정권은 분명히 이거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맞거든요. 윤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제가 또 다른 이슈로서 이걸 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돌아온다, 직무 복귀한다라는 그런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을 갖고 이긴다라고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유튜브는 이런 거예요. 유튜브 자체가, 채널 자체가 우파 좌파로 쫙 쪼개져 있잖아요. 편파 방송을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우파도 편파, 저쪽도 편파죠. 중간은 없어요. 유튜브 중에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쪽으로 다 쪼개져 있는데, 심지어는 저기 레거시 미디어들도요, 유튜브 다 하잖아요. 뭐 KBS, MBC, SBS, MBC 뭐 등 했어요.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JTBC 뭐 전부 다 TV조선 다 유튜브 채널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방송할 때 보십시오. 막 지른다니까. 막 과장하고 막 이렇게 아직 확인 안 된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레거시 미디어로서 보도하거나 논평할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 딱 구분을 한다고요. 그게 유튜브인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완전한 신뢰를 얻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팩트 체크 위주로 방송하게 되면 유튜브로서도 또 그게 뭐랄까 존재 가치가 또 없는 거죠. 여기는 좀 질러주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방적인 우리 팀 응원, 상대편 이렇게 디스하는 것, 이것으로만 계속 가는 것보다도 가끔씩은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도 곁들여주는, 저쪽 이야기도 좀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탄핵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할 생각이니까 그 후에도 또 새로운 또 세상이 있겠죠. 대통령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뭐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